서울대를 나왔으면 이것도 되게 잘할 것이다. 실무도 혹은 일도 잘할 거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심리학에서는 후광 효과라고 하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멘토 아빠TV의 윤멘토입니다. 오늘은 질문을 받아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제 12월 달이고, 이제 곧 1월 달이 되잖아요.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대학과 전공을 선택하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우리가 되게 명문대라고 할 수 있는 스카이라고 하는 서울에 되게 좋은 대학교를 합격을 했는데 나한테는 맞지 않는 학과고요.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학과입니다. 대신에 학교 이름을 되게 유명한 대학을 합격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좋아하겠죠. 정말로 내가 공부하고 싶은 학과에 합격을 했는데 이 학교는 우리 흔히 말하는 지방대 학교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학교 이름은 되게 번듯한데 이쪽에는 내가 원하는 학과가 없고요. 이쪽에는 내가 원하는 학과는 있지만 사람들이 많이 알아주지 않는 대학교입니다. 이 두 가지 대학교에 둘 다 여러분 합격하셨다면 어디로 입학을 하는 게 맞을까요? 이성적으로 그냥 판단해보라 하시면 당연히 이쪽을 선택하라고 하시는데요. 제가 진로 상담을 하면서 많은 대학생들한테 이 얘기를 많이 해보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여기 선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이제 심리학에서는 이쪽을 상대적 자아라고 합니다. 상대적 자아는 다른 사람의 평가나 다른 사람의 어떤 시선들을 신경 쓰느라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 정말로 내가 어떻게 행복을 느끼는지를 잘 생각하지 못하고요. 이 사람들이 원하는 형식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상대적 자아라고 한다면 이쪽에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만 선택할래 라고 하는 것을 주체적 자아라고 합니다. 언뜻 보면 이쪽은 너무 좋아 보이고 이쪽은 너무 안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상대적 자아가 우리나라에 많다는 건 정말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 얘기를 꼭 한번 해보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의 교회 청년들이요, 이 대학을 갈 때부터, 이 대학교의 이름, 혹은, 서울에 있는 학교, 이런 타이틀 때문에 학교를 선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진로 상담을 통해서 대학교 한 4학년 2학기 정도 되면, 저 같은 이제 진로 교육과를 찾아와서, 선생님, 소장님, 제가 4학년 2학기인데, 지금 4년 동안 공부를 해보니까, 저한테 이 전공이 절대 안 맞는 것 같아요. 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오거든요. 사실 이제 졸업을 앞둔 상황에서 그런 질문을 한다는 게 저는 조금 안타깝긴 하거든요. 사실 그 고민은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때 이미 다 끝내고요. 그 다음에 어떤 학과에서 어떻게 공부할지, 또 어떤 공부를 해서 어떤 회사를 갈지를 탐색 정도라도 꼭 해보고 대학을 가셔야 되는데, 혹은 그렇게 해서 탐색을 해보니까 나는 대학교가 필요 없다 그랬을 때는 안 가셔도 되죠. 근데 이게 다른 사람의 평가에서 그래도 대학은 나와야지 라는 생각 때문에 갈 때는 이렇게 상대적 자아가 크다고 볼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주체적 자아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의 중심이 나로 돌아가는 게 100%의 주체적 자아만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중학교 2학년 중2병이라고 하죠. 그래서 내가 기분 나쁘면 우리 가족이 다 기분 나빠야 되고요. 내가 기분이 좋으면 내 친구들은 다 기분 좋아야 돼요. 이게 이제 주체적 자아라고 한다면 이 둘의 균형을 잡는 게 객관적인 자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누구든 상대적 자아와 주체적 자아가 둘 다 공존하는데 몇 대 몇의 비율로 있을 때가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평가에 너무 민감해서 이쪽 선택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정말로 나의 인생을 살아갈 때 혹은 직업을 선택하실 때라든지 우리 크리스찬답게 얘기를 해보면
비전을 발견해서 자기의 삶을 좀 살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 때, 그때는 이 선택을 많이 안 해본 사람들은 주체성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그때도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의존해서 방향을 튼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나의 선택이 아니라 타인의 선택이다 보니까 나한테 맞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고민을 조금 해봐야 되냐면요. 저는 이제 가끔씩이지만 이렇게 기업에 가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면접을 보러 오시면 이제 저 같은 인사 담당자들이 이렇게 면접을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면접은 약간 이렇게 본답니다. 아직은. 그래서 어느 대학을 나왔고 또 학점이 몇 점이고 또 뭐 대외 활동 얼마나 많이 했고, 그래서 흔히 말하는 스펙을 되게 많이 보긴 하거든요. 근데 외국에서 똑같은 레주메를 넣어가지고 입사를 신청을 하면 첫 번째 질문이 이렇게 이제 바뀐다고 합니다. 당신 4년 동안 당신이 썼던 논문의 주제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본대요. 그러니까 4년 동안 이 사람이 공부한 실제적인 학문에 대해서 묻고요. 그 학문이 지금 입사하려고 하는 이 우리 회사와 얼마나 연관성이 있고 또 얼마나 잘 준비했느냐를 묻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되게 합리적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서울대에 나왔으면 이것도 되게 잘할 것이다. 혹은 하버드 대학교를 나왔으면 이것도 되게 잘할 것이다. 실무도 혹은 일도 잘할 거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심리학에서는 후광 효과라고 하거든요. 할로 이펙트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를 잘하면 이 하나가 너무 대단해 보여서 나머지는 평가하지도 않았고요. 한번 해보지도 않았는데 다 잘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는 거. 이게 이제 후광 효과인데, 사실 이게 실무에서는 통하기가 어렵습니다. 금방 들킵니다. 내가 모르는 것 금방 들켜서 되게 괴로운 상황이 생겨요. 왜냐하면 후광 효과가 있다는 뜻은 선배님들이 또 혹은 직무에 경력이 있는 분들이 신입사원을 뽑아놓고 일을 잘할 거다라는 기대치가 이만큼 올라가 있잖아요. 이만큼 올라가 있는 기대치를 맞춰야 되는데 나한테 실제로 그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실제적인 걸 채우기 위해서 정말로 노력을 하시든지, 아니면 이 갭이 너무 커서 스스로 못 견디고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1년 혹은 1년 반 정도 명문대 출신의 어떤 대학생이 1년 반 정도의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나왔을 때 상담을 해보면 대부분은 이 갭이 존재해서 그렇지 그 회사가 너무 힘들어서 또 이 회사는 정말 힘들어서 못 갈 정도더라. 사실 이건 개인적인 문제지 그 직무의 문제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걸 좀 바꾸셔야 되냐면 공부하는 방식을 저는 좀 많이 바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12월 달이니까 곧 기말고사가 끝나고 이제 많은 분들이 방학에 들어가실 텐데 저는 이제 되묻고 싶어요. 며칠 전에 친 그 기말고사를 똑같은 시험지를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줘서 이 시험을 다시 한번 쳐보세요 했을 때 얼마만큼 내가 쓸 수 있을까? 사실 내가 전공한 분야고 공부한 분야라면 시험이 끝나도 내가 알고 있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지금 한국의 교육에서는 이 암기력 테스트처럼 그때 시험을 딱 치고 밖에 나오면 다 까먹어 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장을 다 빠져나오고 나서는 이제 내가 알 필요가 없죠. 이제 평가하는 시점이 다 지나갔기 때문에. 근데 이걸 8학기 동안 무려 4년 동안이나 반복하고 나서 학사 졸업장을 딱 가지고 나오잖아요. 사실 이것만 반복했다 보니까 시험 기간이 아닐 때는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대학생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펙은 너무 좋은데 학점은 거의 만점에 가까운데도 그 전공과 연관되어 있는 분야를 여쭤보면 대답을 잘 못하세요. 너무 이상하지 않으세요? 내가 8학기 동안 엄청난 등록금을 내고 공부하셨다면요, 정통하게끔 알 정도가 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4년이라는 시간을 전공하세요 라고 시간을 드린 건데, 사실 이게 점수에만 너무 매몰되어 있지 않나 라는 걱정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전공 분야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이거였잖아요. 대학 이름을 선택할 것이냐 혹은 전공을 선택할 것이냐. 저는 감히 추천드리는 게, 사실 대학의 전체적인 인원수도 되게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대학의 전원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등록금이 오르거나 아니면은 대학을 안 가는 시대가 곧 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남느냐면 대학을 가든 안 가든 진짜 자기의 실력이 있는 사람들만 살아남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요, 진짜 실력을 갖출 수 있는 방법을 좀 많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당연히 내가 원하는 학과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명문대라고 하더라도 이쪽에 안 가시는 게 맞고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대학교라도 이쪽에 내가 공부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면 이쪽에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가시고 난 다음에 공부하실 때요, 시험을 위해서만 공부하지 마시고 누가 테스트하지 않아도 이 분야가 정말로 나의 것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재밌게 공부하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내셔야 돼요. 저도 이제야 이제 30이 넘고 나서 이런 교육회사를 운영을 해보고 또 나의 분야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야 공부하는 맛을 좀 아는 것 같거든요. 이걸 좀 미리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분야라고 했을 때는 뭐 당연히 누가 시키지 않아도 또 누가 이렇게 말려도 그만 좀 하라고 말려도 하는 분야가 있을 거예요. 그 분야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재밌게 또 누가 안 시켜도 잘하게 되는 그 분야가 누구나 있을 거기 때문에 그 분야를 잘 찾으셔가지고요, 여러분의 탤런트로 또 강점으로 잘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가 정해지고 또 학과가 정해지고 뭐 이런 진로를 결정할 시기가 오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평가 혹은 다른 사람의 시선, 또 부모님의 만족, 이런 것에서 조금 벗어나서 여러분한테 정말로 필요하고 또 혹은 내가 정말로 좋아하고 내가 정말로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분야를 찾으셨다면 또 혹은 찾기 위해서 어떤 걸 조금 하셔야 되는지를 다음 영상을 통해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학에 대해서 짧게나마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다음에는 조금 더 심도 있게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멘토아파TV의 유멘토였습니다.